다녀왔거든요. 여기 열기가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로서 와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기자들은 이 류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다루었나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보면요, 제가 구글 트렌드 검색이랑 네이버 트렌드 검색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류이재명을 검색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가 합당이 무산된 게 지난 10월이었죠. 10일이었어요. 지난달 10일이었는데 고로부터 한 10일 뒤, 한 22일 그때가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류이재명을 네이버나 유튜브에 많이 검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류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언론도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해 9월이나 1월에 한겨레에서 패널 조사를 이렇게 해줬지만, 사실 그게 기성 다른 언론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쓰진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어떤 갈등이나 내홍이나 분열이나 이런 양상들이 드러날 때 언론들은 보통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원분들께서 아마 자발적이나 자생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원 포스터 같은 거 모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만 싸우기 힘드니까 류이재명으로 당원 없는 거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포스터 돌렸는데, 거기에 있던 요소들이 굉장히 화끈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긁힌 여권 기존 이제 기성 스피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뭐냐, 너네 뒤에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 배우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신가요? 제가 그 세력을 한겨레 그걸로 보면 한 국민 10명 중에 1명? 그 정도가 이제 10명 중에 2명? 이 정도가 류이재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국민 10명 중에 한두 명을 세력화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다른 쪽 스피커에서 그렇게 많이 긁었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김어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류이재명이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기존 권리당원으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정준희 씨는 류이재명이라는 게 굉장한 위험한 얘기다, 거기에 쪽팔림 없이 류이재명이란 말을 붙여 쓴다 라고 했고, 조국 대표 역시도 찐이나 류는 배제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류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언론으로서는 굉장히 쓰기 좋은 상황이 되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자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타임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사 이제 기자들을 모은 어떤 빅데이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류이재명을 다룰 때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가를 보면 1위가 민주당이고요, 2등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등이 저도 놀랐는데요, 3등이 김어준 씨예요. 그러니까 430회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50회였어요. 그리고 친명이라는 단어가 300번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도랑 실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됐을 것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중도랑 실용 언급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의 이슈에 종속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언론인들 대부분의 시각이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남았는데, 이런 프레임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류이재명에 씌어진 어떤 갈등적이고 분열적인 요소를 언론들이 굉장히 다룰 수밖에 없고 싶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까? 제가 그냥 생각해본 바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류이재명 TF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를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단순한 해법이거든요. 할 것 같으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6월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를 아무리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도층을 집권 여당이라면 잡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아까 그 박재익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6월 지선이 변곡점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지선도 변곡점이지만 8월 전당대회가 진짜 결정적인 변곡점이다. 그때 이제 어떤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한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의 중도적인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과거처럼 어게인 2018년처럼 그냥 사그라드느냐 라는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한 박사님이나 신인규 변호사 말씀 더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슈 전파사로 오시면 됩니다.